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제사를 가져가라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쏟아내고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이 된 아줌마입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들 둘 있고 맞벌이 중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하기로는 내가 40이 되는 날은 영원히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느새 40이 되었네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도 저에게 좋을 때라고 하시겠죠? 얼마 전에 가기 싫은 시댁에 갔다가 제사 문제로 시댁과 크게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시댁은 저희 집에서 편도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신랑이 고향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아이들은 집에 두고 신랑과 둘이 다녀왔어요. 볼일 보고 시댁이 바로 옆인데 안 들리고 돌아오기가 뭐해서 시댁에 들렀다가 사단이 났네요. 시어머니가 어깨가 안 좋아서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멀어서 병문안을 못 간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시댁 근처 정육점을 들러 사골을 끓일 것을 사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청소기를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차에서만 오랜 시간을 앉아 있어서 저도 좀 힘들었지만 시키는 대로 청소기 돌렸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사골은 나중에 해서 드시라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좀 도와주기는 했어요. 좀 있으니 신우 가족이 시댁으로 오더라고요. 국 끓이고 불고기 해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는 또 제 몫이더군요. 밥 다 먹고 신우는 통화 중이고 신랑은 오랜만에 매형을 만났다고 수다 삼매경이라 제가 그냥 설거지했어요. 항상 있는 일이었으니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녁 먹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몸도 여기저기 안 좋으니 저에게 제사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고조부님은 안 지내도 되고 증조부님 두 분만 지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제사 음식을 사서 하던지 간단히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는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더니 명절은 시댁에서 하고 제사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런 법이 있나 했어요. 그리고 증조부님 두 분만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조부모님 제사는 시댁에서 지내겠다는 것인지 아마도 1년에 제사 2번만 지내면 된다는 말씀으로 별것도 아니란 듯이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가서 당연히 4분 다 지내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5천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친정에서도 비슷한 금액 지원받았고요. 결혼하고 만 9년 동안 할도리 다 하고 살아왔어요. 신우가 셋인데 시댁은 제가 명절에 친정에 가는 것을 가지고 욕하고 난리치는 집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시댁에 안 있고 왜 친정에 있는지 정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5년 넘게 명절마다 신우들과 그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마음의 병만 들었습니다. 6년 차부터는 명절 당일 차례 지내고 온갖 비난 받으면서 바로 친정으로 가기는 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부모님께서 땅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나가지도 않는 시골 땅을 가지고 유세는 엄청 부리셨어요. 재작년에 참다 못해서 신우들 모두 있는 데서 요즘 세상은 아들, 딸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효도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벌어서 산 땅도 아니니 욕심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신우들은 제 말이 맞다고 맞장구는 그리 쳤으면서 제가 있으면 전혀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사실 제사는 힘들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손님들 뒤치다꺼리가 힘들겠다고 말씀드리니 갈 사람도 없고 너희끼리 알아서 지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성격상 쫓아오실 것이 분명한 분이세요. 신우는 옆에서 있다가 시간 되면 딸들도 제사에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시어머니께 펄쩍 뛰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연세 있으셔서 장거리 운전하기도 힘들 테니 제사 때 자기네가 모시고 갈 겸 해서 자기는 꼭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우리 가족만 간단히 제사 음식해서 제사 지내고 치우면 끝인데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우 말하는 것을 보니 저희 집에 제사 때 와서 다음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신우들 중에서 두 집만 와도 시부모님까지 하면 손님이 7, 8명은 될 텐데 직장을 다니는 저와 신랑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신우들은 제가 있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몸도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 것 같았어요. 신우의 말을 듣고 제사 못 가져가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은데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신우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 살아계신데 제사를 받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억지 좀 부렸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져서 이제 제사에 월차 내고 시댁에 오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으니 형님들 도움받아서 제사 음식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 것도 없는데 그까짓 제사 못 가져가냐고 하시는데 직장 다니느라 시간도 없지만 염치 없는 신우들이 제삿날 나타나서 제사 음식 먹으면서 본인들 모임 자리처럼 저희 집을 사용할 것이 뻔해서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1박 2일, 2박 3일 있다 갈 것 같아서 싫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들을 무슨 거짓대 취급하냐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평소에 형님들이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 보면 일도 하나도 안 하고 제사 비용 보탠 적도 없고 제사 음식은 신나게 먹고 싸가지고 가는 딸들인데 지금까지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신우들을 위한 잔치였다고 말씀드리고 내가 신우들을 위한 잔치상을 차릴 마음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몸이 정 안 좋으시고 형님들이 제사 음식 할 마음이 없으면 절에다 모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절대로 제사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고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나도 아들이 둘인데 제사 때문에 나중에 며느리들끼리 사이 안 좋아질까 걱정돼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시어머니, 형님의 대화를 중간부터 들으셨는데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나중에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은 뭐였는지 정말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서 아버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딸들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 시어머니가 딸들은 애처롭게 생각하시고 며느리는 남의 딸이라 하찮게 취급하신 탓이라고 소리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신랑도 듣고 있다가 화가 나서 그동안 얘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냐고 하더니 당분간 여기 안 오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랑은 저에게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올 때는 신랑도 피곤할 테니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떨려서 운전을 못 해주었습니다. 신랑 말대로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댁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려고 해요. 명절에 본인 시댁에는 가지도 않고 와서 신나게 먹고 놀던 둘째 신우의 밉살 맞은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도 화가 납니다. 더 화를 내고 오지 못한 것을 분해하고 있는 제가 못된 것은 아니겠죠? 지금 생각 같아서는 시댁과 다시 연락하는 날은 평생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하신 것 같네요. 이제 시댁은 마음속에서 버리시고 내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